예, 4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 이기면 큰일이다. 이 얘기는 사실 윤석열 전 총장 못지않게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김재원 최고위원의 한마디입니다. 그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손잡을 생각은 없어? 없어요. 왜? 싫어. 같은 또 검찰 출신인데 근데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아. 당선 안 될 건 분명한데 후보는 될 것 같아. 그래도 윤석열한테 이길 것 같아. 큰일 나요, 그러면. 물론 뭐 여러 예능 요소도 좀 가미하고 본인 유튜브긴 한데 이현정 의원님, 네.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 이기면 큰일이다. 손잡을 생각 있냐? 없다. 싫다. 이 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의 모든 부분은 말입니다. 말에서부터 사실은 정치가 구성이 되고 정치의 어떤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 자체를 품위 있게 하는가, 또 얼마나 말을 정확하게 하는가 따라서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충분히 좌우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 직책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 그 직책에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아니 당이 최고위원이 저렇게 나가서 한 특정 후보를 저 사람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좀 잘 나가고 이렇게 좀 지지도도 올라가시는데, 아니 당 최고위원이 저렇게 가면 당연히 당 지도부에 대한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발언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김종인 위원장을 또 다시 모셔와야 된다는 이야기해서 이거 뭐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또 비대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는 또 오해를 사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당에 호통칠 어른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호통칠 어른을 모셔야 된다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 뭐 당의 대표나 아니면 뭐 당의 고문이나 뭐 그걸로 모셔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이 다 나가서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다 지금 어떤 면에서 당의 분란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하시려면 최고위원 배지 떼고 가서 하시고, 최고위원 자리에 있으면 정말 예를 들어서 좀 정제된 이야기를 좀 하시고, 더군다나 지금 후보들 간의 경선에서는 정말 예민합니다.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싸웁니까? 이게 왜냐? 대선과 대권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걸 아실 만한 분이 저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시면 당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여기에 대해 가만히 있을 홍준표 의원이 아니죠. 진박감별사로 나라와 박근혜 정권을 만친 사람이 친윤 감별사로 등장해서 야당을 농당했다.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라. 여긴 더 센 말을 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이렇게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총선 공천 과정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이제 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이 기여를 했던 분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렇게 비운을 맞지 않았느냐. 그만큼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대선을 앞두고 이 당의 최고위원이 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저렇게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 최고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사람의 4년 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과는 좀 달랐는데 어땠는지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무너진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입장에서 저도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몸바쳐 뛸 각오입니다. 17대 제가 공천심사할 때 제가 영입한 사람입니다. 하도 똑똑해서 17대 때 공천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수석이 얼마나 참 영민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4년 사이에는 좀 많은 일이 있었을 테니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홍준표 의원의 이런 비판을 들었겠죠. 본인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편집 실수로 잡당한 것이 그대로 나갔다. 영상을 곧바로 내리고 배현진 최고위원에게, 홍준표 의원의 측근인 배현진 최고위원에 사과를 했다. 이도하 변호사님, 뭐 이 정도면 일단락이 된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뭐 4년 전 대선 당시 때 지금 좀 전에 싱크가 나왔었지만 그 총선에서
당선된 분이고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대선 후보고 이러니까 당의 대선 후보로 서 있는 분에 대해서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연히 그 대선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직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직분에 충실하다고 하기가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당의 지도부인데 어떤 분에 대한 개별적인 그 당 대선 예비 후보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을 때는 그 대선 예비 후보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그 지도부는 그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로 선출이 된 분이거든요. 2달 전에. 근데 사퇴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면서 사과하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봉합이 돼야지 예. 지금 직분에 충실하는 건 본인들이 사퇴하라 그리고 어떤 불편한 감정을 내보이고 하는 건 당의 화합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들 직분에도 충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말 끝나신 줄 알고 제가 진행하려고 그러다가 저도 이제 제 말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알겠습니다. 네. 예. 사실 홍준표 의원이 최근에 이런 여러 당내 견제 발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홍준표 의원 최근에 오차범위 밖에서 좀 그 보수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2위. 특히 전주 대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나는 윤석열의 대항마는 오직 나뿐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듯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국민의 어떤 시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뭐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가 사실 정치 신인으로 갓 들어왔잖아요. 상당한 희망을 여기에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설화라든가 뭐 등등의 문제들이 겹치면서 실망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요. 역시 과거에 어떤 경험 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좀 믿을만하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2자릿수를 뚫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 여전히 이 야권 후보에 대한 어떤 선택을 야권 지지자들도 아직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